자, 윤 시장님 얘기를 좀 잠깐 뭐 전직 시장입니다만 그냥 돌아오세요. 윤 전 시장님 제발.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답답합니다. 이상한 해명을 내놓으시면서 더 시끄러워요. 윤장현. 인간 노무현 지키려다 바보 됐다. 결국은 검찰이 기소한다는데 이제 여러분 시각. 가짜 영부인에 속았다. 기가 막힌 윤장현의 해명. 해명이 더 걸작이에요. 사칭녀 김모 씨는 대통령입니다. 뭐 권양숙입니다. 이 사람 도대체 민주당 선거 운동을 이제 했는 모양인데 그때 확보한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을 계속한 거예요. 윤장현에게 권양숙입니다. 그리고 또 제 권양숙의 지인이에요. 이렇게 1인 2역을 하고 윤장현 시장실까지 출입하지 않나. 순천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흉내를 내지 않나. 성대모사의 달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. 혼자서 영부인 대통령 역할까지 1인 다역. 정치인, 지역, 유력 인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턱 걸려든 우리 윤장현 시장은 통화는 서너 차례 했고요. 문자는 한 40여 차례 오갔는데 안 속았다면 10월까지 문자를 주고 받았겠어요? 그리고 이제서야 알았는데 억장이 무너지죠. 비서관한테도 말을 못했다니까요.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혼외자라는 말에 그냥 온몸이 떨리면서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.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제가 그걸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송금을 했겠어요? 등등의 얘기를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건 맞아요.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랑 잘 아는 사람인데, 네, 근데 그 사람이니까 잘 좀 채용에 좀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가 내내 그런 범죄 사실을 다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죠. 내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. 그 전화 가면은 그 사람한테 좀 잘 좀 얘기 좀 들어달라. 가 애당초에 권양숙이한테 이제 받은 거 마냥 그렇게 다 이제 일괄적으로 계속적으로 속은 것이 이어졌다고 봐야죠. 그러죠. 그런데 그 지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거죠. 그러면서 내가 권양숙이한테 아는 얘기 말한 그 사람이다.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이제 채용 중퇴한 거죠. 그러면 뭐 혼외자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가 나온 건 맞아요? 맞습니다. 혐의를 다 인정한 건가요? 네. 권 여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했습니다. 수사 상황 보니까 취업 청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다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. 그것은 저 결과는 지금 현재 한참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? 네. 그건 혐의가 있다 없다 지금 현재 판단할 단계는 아니죠. 김 씨라는 분이 실은 광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분이고 휴대전화 고향도 전남 순천이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좀 경력들이 있어서 또 이쪽 지역 정치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모양이에요. 이 김 씨가 1인 2역을 역할을 했거든요. 권양숙 여사를 사칭할 때 권양숙 여사는 내가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기 그렇다. 광주에가 근데 메신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소개시킬 때 김 누구다. 그러니까 하고 그 사람이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혼외자를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양육자시기도 한데 그 부분하고 또 이야기를 해라. 라고 사실상 들으면 노 전 대통령 혼외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윤 시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김 씨가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바로 제가 방금 권 선생님을 소개받은 김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. 이 사기범이 12월 중순에 윤장현 시장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좀 눈물까지 흘리면서 혼외자들 불쌍하다.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취업 좀 시켜주라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윤 시장이 좀 감성적으로 여리고 하니까 이 사기범이 그런 걸 파고든 것 같아요. 참, 수많은 정치인을 취재해 보셨잖아요. 고영신 교수.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? 본인은 인간 노무현을 지키려다 바보 됐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려다 바보 됐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상식으로 보면은 저런 행동은 그냥 저분이 원래가 바보예요. 바보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리려고 했는데 적어도 광주시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광주에서는 저명한 시민운동가 그런 분이었어요. 그렇다면은 바보가 아닌 한 어떻게
시민운동할 때 잘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거죠. 뭐. 아니 그것도 거죠? 한두 번이야지. 돈을 4번이나 보내고 그분이 뭐 저 시장실을 찾아오고 그 위에 이미 공천이 끝난 뒤에도 그 사기꾼 자식들 다 취업을 시켜주고 올 10월까지 또 무슨 카톡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 광주 같은 민주화 성지에서 내가 광주시장으로서 그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 그러는데 정말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보가 아니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광주시장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본인이 그 혼외자 뭐 이런 소리를 듣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성을 잃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치적 경륜이 좀 짧으신 분이 좀 과욕을 부린 거 아닌가. 광주에서는 그렇죠. 이미 지방선거 앞두고 좀 어렵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재공천을 상황은 받기 위해서 거기서 좀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저렇게 이성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참사를 빚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. 잘못이 있을 수 있어. 근데 그 이후 대처를 잘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 얘기를 왜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의 그 대처 방법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만 그 얘기를 아마 3살 먹은 애들한테 얘기도 안 믿을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그 입 다물라고 할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. 광주에서 말씀하셨지만 빨리 돌아와서 빨리 돌아서 검찰 수사 받고 떳떳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습 방법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조은갑 위원으로 가겠습니다. 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상황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말씀하실 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무슨 혼외자 진짜 큰 돈이에요.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 근데 왜 확인을 안 했을까? 이 문제는 어쨌든 귀국을 해서 경찰 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. 귀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. 예. 서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돼요? 만약에 13일까지 안 오면 뭐 어차피 공소시효 뭐 상관없어요? 어차피 그 공직선거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걸로 이게 취업 비리는 어차피 직권남용 시효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문제는 없고요. 저는 이게 이분이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자꾸 이게 바보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인간적 의리가 아니고 바로 이게 본인이 어떤 공천 때문에 경계의 담장을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. 그 정치만 안 했으면 저기 안 말린다니까요. 본인은 이게 공천 대가가 아닌 게 그러니까 내가 공천 대가라면 대출 받아서 떳떳하게 계좌로 보냈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이게 돈을 줬다는 게 아니고 그러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. 이런 이게 생각에 경계의 담장을 낮춘 거고요.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취업 특혜 있잖아요. 이 부분이 이게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혼외자를 하더라도 취업 특혜는 이게 불법인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22년 동안 변호사하면서요.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여러 건 해봤거든요.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기는 건 많이 봤어요.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취업해 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. 보이스피싱으로 이게 취업을 시킨다?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고. 저는 이게 그 신분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으로 속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관계가. 보통 속아서 이게 돈을 붙여주면 돈을 차서 끝나는데 속아서 이게 취업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? 공모한 것도 아니고 지금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경우든 저는 법적으로는 따져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. 혼외자든 아니든 다 이게 불법 아닙니까? 좀 궁금하지 않아요? 예? 서 변호사 뭐 많은 범죄자도 보고 했을 텐데 이 사람 궁금하지 않아요? 제가 이게 저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도저히 이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. 그 사람 참 이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어떻게 김학의 변호사는 희한한 사람이에요.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야기를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검찰 수사다 아니면 뭐 큰일 났다 지금. 돈 지금 보내라고. 통장에 압류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유화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. 심리 불안. 근데 심리 불안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. 오히려 이분은 뭐 이번 해명에 의하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겠다. 그러니까 거꾸로죠. 동정심이 나왔다는 거죠. 진짜 그거 참 희한해. 근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을 안 가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취업 특혜인데 사실은 취업 특혜라든가 최근에 뭐 학사 부정 뭐 이전 정권에 이미 좀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던 뭐 정유라 특혜라든가 정유라 뭐 학사 문제라든가 최근에 취업 비리 문제인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좀 누군가를 취업시킨 거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철저히 수사를 해서
아마 이거 계속 선례를 남겨야 되거든요. 선례를 남겨서 네. 이 정치권이든 고위공직자들이 함부로 이런 불법을 못 지르게 아마 검찰이 일벌백계. 일벌백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맞아요. 봅니다. 예. 김정환 평론가로. 네. 뭐 요즘 부부가 함께 보면 안 되는 영화가 완벽한 타인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네. 같이 살면서 남 같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찍은 영화인데 그 윤장현 시장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함께한 민주화 투쟁을 함께한 동지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윤장현 전 시장이 생각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알잖아요. 뭐 혼외자를 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발동하면서 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성이 마비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통 직장 뭐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. 저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친해요.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뭐 그런 거요. 네. 그랬다가 자기가 홀딱 넘어갔다고요? 그거에 넘어간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아니 만약에 잘 알았으면 저렇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? 잘 알았으면 권양숙 여사한테 직접 휴대폰 번호 알아서 전화하지. 그렇긴 하네요. 그러니까 모르면서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. 정리해서 얘기하면요. 이런 것 같아요.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고요. 이건 공천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다. 그리고 그렇죠. 그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확인을 안 했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윤장현 전 시장이 노무현 혼외자 말에 온몸이 떨리고 뭐 이랬다? 저는요.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건 내가 의혹 제기입니다만 혹시 권양숙 여사 힘이라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. 뭔가 그 얘기도 했는지도 모르죠. 10%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거든요.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면 요새 참 공천이 참 걱정이시죠?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 키워드는요. 그 1인 2여 사기꾼에 재선하셔야죠. 이 한마디가 마비를 시켜버린 거예요.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. 녹취를 들어봤어요. 자, 이제 와서 다 귀국했는데 왜 혼자 내 판에 남아 계신 거예요? 빨리 들어오셔서 당당하게 광주 시민 앞에서 얘기하시고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거다. 이런 생각입니다. 참 정치는 함부로 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.